이거 넘겨줄 거냐 이걸 꼭 은행에서 물어보고. 네, 네네네네. 그렇게도 하죠. 근데 저는 사실상 그렇게 넘겨줄 거냐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잘 안 넘어갑니다. 이거 넘기실 건가요? 그건 잘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는 얘기해요. 넘기려고 하면 내년 정도 되셔야 됩니다. 매출이 올라가실 건가요? 그럼 내년 정도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계속 할게요. 자, 35개 법인 전환 중 검토 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법인 전환 전 사전 검토 사항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법인 전환 중에 검토 사항 이게 뭐냐면요. 하다 보면은 이제 검토 사항이보다는 이제 유의사항이라고 하죠. 유의사항. 법인 전환 중 유의사항. 네. 하다 보면 이제부터는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대표들이 본격적으로 당하는 얘기들이죠. 대표들은 우리를 믿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라는 얘기가 해요. 바로 은행과의 문제와 개인 부채 이전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 다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법인 사업자가 이제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전화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마다 이쪽에다 전화하면 저쪽에 핑퐁, 저쪽에 얘기하면 이쪽에 핑퐁.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두 분을 연결해줘라. 자, 매출 매입처인데요. 거래처들 다 재등록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어떤 큰 무슨 페인트 회사에서 대량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들 경우에는 이 매입처가 큰 회사일수록 싸게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매입처는 못 받을 거를 생각해서 신용보증기관에다 갖고 와가지고 이 매입에 대해서 보증서를 끊어오라 그래. 뭐 2억짜리 끊어오라 그래.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법인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것도 부채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옮겨야 돼. 자, 그리고 분배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분쟁거리입니다. 자, 인허가 관련 미리 물어보라고 했죠. 그쵸? 네. 자, 임대관계. 있죠? 지금 얘기한 게 자금 업무, 매출, 매입, 인허가는 이미 얘기했어. 네. 이제 분배 문제와 임대관계가 이제 얘기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대부분 대표가 겪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대표. 예. 대표의 대부분. 자, 자금 및 거래처 관계. 자금 업무. 이제 가가지고 당장 뭐부터 만들어요? 법인카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쓰자 하면서 딱 만들었더니 법인카드가 한도가 200만 원이래. 야, 장난하니? 장난하니? 나 200만 원이면 나 명품 못 사. 그렇죠? 네. 그런데 세금계산서하고 업체 거래 내역을 갖다 주면은 한도 조정돼 줍니다. 예. 요거 하나의 팁으로 갖고 계세요. 자, 개인 부채는 갚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죠. 그쵸? 근데 이거는 반기 부가세 1년 결산 후에 진행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원청이 대기업일 경우에는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업체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그리고 대형 매입처의 매입보증서 변경. 이게 뭐냐면은 페인트 큰 거 막 양으로 많이 갖고 올 때 거기서 보증서를 좀 끊어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옮겨줘야지만 매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매출이 돼가지고 매입 크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입에 대해서 보증서도 빨리 옮겨야 됩니다. 기관에서 이런 거 네, 아니 그거는 이제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관에서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량으로 갖고 오는 데가 있어. 그런 데들은 보증서를 끊어달라고 그래. 네가 나한테 돈을 못 주면은 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돈 받을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2억 3억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신고해서 하는 거예요? 신고. 거의 신고해서 해요. 그거 아니면은 서울신용보증 재단 뭐 이런 데서 하죠. 서울신용보증보험. 네. 자, 매출처에서 법인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발송 다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분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 이게 가끔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얘기들입니다. 자, 임원을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에 의기투합해가지고 개인 사업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 사업자를 딱 만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했는데 나 주식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임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고, 대표가 당연히 임원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주주로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대표한테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요. 그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얘기는 해줘야 돼. 임원은 어떻게 해요? 임기가 있잖아. 임기가 있으면 끝나면은 가면 되거든요. 근데 주주는 달라요.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단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주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예시를 들으세요. 네, 이렇게 예시. 자, 한 군데에 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 처음에 설립을 할 때 몇 명의 주주가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연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직원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식을 한 25% 정도로 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주식의 가치가 한 2,5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계속 회사가 상승하면서 주식 가치도 굉장히 올라서 몇십억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주식을 회수해 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통보를 하나 받았어요. 국세청으로부터. 뭐라고 받았냐면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세금을 못 내서 차압에 들어가는데 이 차압을 어디다 건다? 이 주식에다 건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당도 못해. 네. 왜 배당을 못하냐면 배당하면 그쪽 국세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세금이 다 될 때까지는 그걸 안 풀어주는 거야. 배당도 못해.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배당했으면 돌려받기라도 했어. 왜냐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니까. 예. 근데 차압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주에 있어가지고 3분의 2가 결정해야지만 하는 어떤 대규모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매입을 할 때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한다고 봅시다. 또는 정관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근데 주주가 그런 차압에 걸려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1번 문제. 자,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주식의 주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을 옮길 때라든가 대출을 받을 때마다 이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인감도장 갖고 와야지. 뭐 해야지 이러고 있어. 왜냐 타인이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꼬치꼬치 캐묻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표님 그 직원한테 주식을 주는 거는 괜찮은데 주식을 주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거 다 갖고 오라고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직원은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 마음이 좀 그렇지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발생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표님 100% 주식을 갖고 사내 이사인 임원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게 합의될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딱 보니까 대표가 아니야 나는 얘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미 얘기는 해줬잖아. 네. 근데 내가 그거를 반대고 딱 막 이렇게 맞고 이러면은 우리하고는 안 해요. 근데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봐. 그래서 결정을 해줘. 그것도 대표의 판단이야. 그리고 나서는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 근데도 그것도 결국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대표가 해야 될 판단이야. 거기까지 우리가 좌지우지 하기가 힘들어요. 네. 자, 직원의 퇴직이죠. 자, 직원의 퇴직 시 퇴직금 처리하거나 또는 추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핵심 인력 관리,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직원은 법인 전환 시에 조건 및 대우에 따라 퇴사하는. 이게 뭐냐면요. 개인 사업자인 내 거에서 법인 사업자 상호만 바뀌었는데 뭐가 크게 변화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좌지우지했던 핵심 인력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주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 정도면 나 임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속에 쌓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 대표가.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옮길 거야. 이렇게 해서 옮길 거야. 근데 얘가 표정이 갑자기 좋아지고 태도도 바꿔주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대표가 몰랐던 거야, 지금까지. 얘가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법인으로 되면서 자기를 그냥 일반 직원하고 동일시한다는 것에 기분 나빠한다는 사실을 설마 했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 보면 대표님 임원으로 빨리 등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럼 임원 등재하면서 뭐가 좋아요? 이제 퇴직금도 정관 규정에 맞춰서 하잖아요. 네, 사내이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자, 인허가 관련돼서 환경허가, 이런 환경허가가 제일 늦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는지, 신고증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신고증이 있어요. 자, 근데 하나, 통신 판매업은요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돼. 다시 내야 돼, 다시. 네, 정보통신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다시 내야 되더라고요. 네, 언젠가는 포괄 양도 양수를 인정해 준 날이 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다시 해야 되더라. 그렇습니다. 자, 인허가 관련. 네, 건설업 관련돼서는요 대표님이 갑자기 전문 건설업을 한대. 그러면 자본금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건설업 관련돼서는 많이 하지 않는데 건설업이나 관리업이 갑자기 크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야 돼요. 자격을 따려고 하면은 자본금도 1억, 2억 이런 규모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로 하던 대로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요. 그냥 그 정도의 매출 규모만 끊어야 돼. 한 번 끊을 때마다 1,000만 원이나 뭐 1,500만 원 요 정도만 끊어야지 그 이상 끊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상 끊고서는 사실상 끊을 때마다 작게 끊는 거야. 네. 그런 데들은 차라리 개인 사업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나아. 입주 신고. 국가산업단지. 입주 허가가 필요한 데는 입주 허가를 해야 됩니다. 자, 요게 법인 등기부등본, 그러니까 법인 설립을 하시면요.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온 거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면은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임대차 변경입니다. 자, 임대차 변경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첫 번째는 리스, 기계 자동차도 바꿔야 돼요, 법인으로. 네. 법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대부분 팩스 전송으로 가능하나요? 가가지고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한테 이걸 미리 얘기하십니다. 대표님 리스는요, 리스사한테 전화를 해서 법인 전환을 하려면 무슨 서류 필요한지를 먼저 받으세요.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고 리스사한테 전화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는 서류들이 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느 데는 직접 나보고 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근데 직접 오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단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죠. 갑작스러운 임대차 변경하실 때는 기간 변경 시 임대료 상승을 요구하는 주인이 있더라.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계약 기간 동안만 우선은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합시다 라고 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한 군데만 봤어. 임대료 다시 계산합시다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군데 봤어요. 대부분은 다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왜 변경해야 되냐면요. 사업자 등록증은 법인 명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도 법인 명의로 돼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개인 이름, 대표 이름 쓰고서 사인하고 끝나거나 도장 치잖아요. 개인인가.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왔잖아요. 그럼 법인 등기번호가 들어가고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줘야지만 됩니다. 그거 가져가야지만 임대차 계약서 달라고 하는 데들마다 이걸로 복사해서 줘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무조건 달라고 해요.